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봤죠. 청소년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바라볼 때 항상 과거에도 문제가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란 과연 이제 무엇인가? 청소년 문화론이기 때문에 문화란 이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문화에서 문화의 이해를 살펴보고 그러면 청소년 문화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그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이 문화가 인간만의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문화라는 게 문화라는 용어가, 영어로 컬처죠. 근데 이 컬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어원을 보면, 라틴어에서 컬터스라고 해서 그것을 제비하다, 경작하다, 마음을 돌보다, 지적인 개발을 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떤 자연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죠.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가 자연 상태에 있으면 자연 상태에 이렇게 존재하는 토지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쭉 이렇게 선을 긋죠. 시골에서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그으면 그 골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이제 경작하다 이렇게 줄을 쭉 만들어서 그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쭉 토지를 이렇게 그 쟁기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만들어요. 토지를 인위적인 어떤 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컬터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컬처라고 해서 문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조금 수렵 채집의 상태에서 조금 더 농경사였으니까 농경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인위적인 어떤 손을 댄다. 도구로 인위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좀 더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좀 더 발전하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용어들을 쭉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많이 쓰죠. 문화인이다 하고, 또 문화계다 하고, 문화시설이라고도 하고, 대중문화라는 용어도 쓰고요. 또 거기에 고급 문화라는 것도 있고, 한국 문화다, 뭐, 외래 문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문학과 예술 분야를 주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문화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희 매형도 그렇고 유명한 도예가입니다. 그래서 그 도예가만이 문화 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질적으로도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예술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작가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문화라는 것을 개화된 거, 발전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뭔가가 이제 그 문화라는 용어는 조금 더 우리가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고 뭐 편리해지고 인간 친화적이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또 우리가 문명과도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혼용돼서 쓸 때는 약간 개화되고 발전된다는 의미의 문화하고 문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간 집단들이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돌 문화였죠. 온돌.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시골에서 그렇게 한옥집에서 아니면 초가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정한 그 시골 집단에서는 그러한 이제 아궁이와 온돌 문화가 있었고 그런 그 나무를 해와서 거기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어 온도를 달구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생활 양식이 그런 생활 양식을 다 총괄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문화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인류로 보면 인류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게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문화의 정의가 얘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시대별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보면 보통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고대부터 생각을 해왔을 텐데 보통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철학이 상당히 억압받고 종교 일종의 신앙의 세계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세를 상당히 이제 그 신의 세계다. 신적인 사고가 지배했던 시기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가 되면서 르네상스라는 일종의 일종의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이렇게 시각이 넘어가는 시기다. 이제 이때부터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랬을 때 이제 15세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라틴어로서 컬터스라고 해서 땅을 경작하다.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을 그리고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경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가축을 사육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축에 사육하는 가축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어떤 생활의 태도가 인간의 작용이 결국은 새로운 걸 창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문화를 썼다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서 정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일종의 좀 더 확장된 거죠. 문화라는 것은 마음이나 정신의 수양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다. 이래서 일종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신의 문제, 정신적인 거다. 이랬을 때 여러분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시골에서 정미소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쌀을 어떤 껍질을 벗기는 일종의 그걸 정미라고 합니다. 쌀 미자죠. 그래서 그것을 벗기면 정미가 되는데 정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한 곳 하나씩. 그러면 이 정미소 정자, 정미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우리가 어떤 것을 벗겨내서 뭐 약간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벗기면 혼신자입니다. 뒤에 혼신인, 혼까지 혼이 있다. 뭔가 어떤 어떤 깨끗한 쌀 같은 그 맑은 쌀 같은 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마음과 같이 보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사고 체계까지 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더 사고 체계다, 논리 체계다 이렇게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게 자체가 어떤 인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수양하고 계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계몽 사상이 더욱더 이제 그 계몽이라는 걸 깨는 신적인 영역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찾는 계몽 사상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또 사회 발전도 하고 진화론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진화의 영역에서 아까 좀 더 발전된 거다. 인간이 뭔가를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그 발전 상태를 문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문명화되는 과정을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좀 문화와 문명이 약간 혼용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문도 생기고, 특정 집단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류학적 시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삶 그대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보고 또 그걸 같이 살면서 어떤 생활 양식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학문이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라고도 하고요. 인류문화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연구 방법이라 하면 여러분 같이 거기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생활하면서 관찰하거나 또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봤던 관찰했던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을 인류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문화 인류학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 인류학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쪽의 연구에 더 마음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에서 보니까 특정 집단에 보니까 공유하는 뭔가를 같이 이렇게 보유하는 생활 양식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게 문화다. 그런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대와 현대로 들어오면서 약간 이 문화라는 것을 상징 체계를 강조하죠. 이 상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거 나눠보면 어떤 실제의 세계라는 실제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상징계는 언어, 주로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걸로 어떤 것을 표상하지 않느냐, 언어 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몸짓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상징체계라고 합니다. 상징계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상상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와 상징의 영역 외에 또 어떤 상상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도대체 상징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나 거기에서 그 프로이트를 이었던 락강 같은 심리학자들은 정신 분석학자죠. 정확하게 심리학과 정신 분석이 약간 다릅니다. 정신 분석학자들은 인간은 상징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미 인간의 언어로 포섭된 존재다. 그래서 언어가 타자의 용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자의 욕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징적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를 인간들은 생산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라는 게 이렇게 계승되고 그렇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약간 정신분석이나 심리적인 세계들이 열리면서 인간은 상징적 존재다. 상징적 존재에 영향을 받고
또 인간 자체가 그 상징을 만들어내면서 계승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서 문화에 대한 영역들이 계속 확장돼 오고 있는 것이죠.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레이몬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런 문화, 회화, 조각, 영화 등을 지칭하는 예술과 그러한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를 이제 상당히 강조했죠. 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술가들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둘째는 문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인류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도 했었다 했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는 이제 자연의 일정 부분에 인간의 의도와 작용이 가미되어 조작하거나 변화된 상태를 일컫는 과정, 그리고 그 발전으로서의 문화, 이렇게 본 거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고 그랬죠. 스스로 자자와 그럴 연자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그런 이제 문화가 또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윌리엄스의 문화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타일러라는 인류학자도 이분이, 그래서 타일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지식, 그리고 신앙, 예술, 도덕, 또 법률, 법률은 뭐 제도죠. 그래서 풍습, 뭐 우리가 관습, 그리고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 이렇게 봐서 가장 문화를 상당히 높게 본 것이죠. 그,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일러는, 어, 결국은 이제 문화에 대한 이제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인데 어떤 한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전승되는 지식, 태도, 그리고 습관적 행위 유형, 생활 방식의 총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넓게 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총체론적 문화 정의가 있죠. 문화를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게 타일러가 봤죠. 그래서 타일러는 이렇게 복합적 전체, 일종의 문화라는 것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주로 이제 도덕과 법률은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문화 개념이죠.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의 복합적 전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획득한 것을 인간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특정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전승된 지식, 태도, 습관적 행위, 유형, 생활 방식의 총체를 문화라고 본 게 이제 타일러의 입장이죠. 이게 이제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적응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문화를 활용하여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축적된 지식이 있고, 태도가 있고, 행위 유형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문화로 보는 관점이죠. 그 생태 환경에 적응한다. 그런 의미의 적응적 관점과 축적의 문제, 이게 이제 지식이,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는 게 어떤 것을 축적하죠. 어떤 것을 우리가 기록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 생활 양식에 대한 태도나 행위 유형을 축적해야지만 자연에서 오는 어떤 그 무질서, 일종의 자연의 침습,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하려면, 적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처 방식이 있느냐, 이것을 축적해야지만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축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총체론적 관점과는 약간 다르게 관념적인 영역에서만 문화로 간주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찰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규칙의 체계, 원리, 이걸 이제 좀 문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약간 좁혔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원리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원리들을, 이 체계, 규칙의 체계,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어떤 해석의 탄력성이 있다고 하듯이, 거기에 이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 행동이 하기 위한 잠재적 지침이라는 것이죠.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은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삶의 방향과 방식을 지시하고 규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심미적 취향, 식성과 몸짓 이런 것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구디나프는 문화는 사람들의 행위나 구체적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모델,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적 어떤 틀이죠. 모델은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모델 하우스에서 모델 이렇게 지어놓은 걸 봤죠. 모델을. 어떤 A라는 건축물을 위해서 A라는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어떤 미리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추상이나 지식 체계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에서 어떤 것을 추출해서 하나의 추상 지식 체계를 결국 문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현상을 드러난 것이 문화가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추출하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있고 그런 관념 체계가 있고 그것이 지식 체계다. 그것이 원리화되어 있다. 그래야지만 그것은 이제 A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A라는 어떤 추상적인 지식 체계로 A라는 모형을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한 원리들이 있겠어요. 세모는 또 세모의 원리가 있고 네모는 네모의 원리가 있고 원은 원의 원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극히 관념화한 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전체적인 언어의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상징과 의미 체계로서의 문화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집단 구성원들이 뭔가를 공유라는 것은 서로 같이 일종의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공유라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 체계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로도 상징 체계의 대표 주자가 언어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을 A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다.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일련의 행위나 사건들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의미 구조를 문화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관념론 중에서도 그냥 의미 체계, 의미 구조를 좀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의미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그것이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구조라는 거, 체계라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의 어떤 그 제도들의 결합체가 구조고요.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 그걸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의미 구조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 구조다.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문화라는 거 그러면 어떤 요소들로 어떤 개념이 그렇잖아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로 3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가 있고 제도적 요소가 있고 주로 제도적인 것은 가시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고 관념적 요소가 있죠. 정신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넓은 사고 체계라고 할 수도 하고 논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눈에 주로 보이지 잘 않죠. 그리고 그 하나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보면 인간이 환경이라는 자연 환경이라는 것 주로 그리고 이제 사회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집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 생태 환경 더 넓게는 생태계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 생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에 적응하죠. 인간은 적응해 가는 겁니다. 대응하기도 하고 대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적응해 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인터넷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요즘에 최근에 대화형 인공지능인 AI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 발견되면서 옛날엔 단순히 지식을 책이나 이런 그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읽고 쓰고 익혀서 지식을 축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읽고 쓰는 그런 시대가 있다가 인터넷이라는 이제 물질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의 시대로 넘어왔죠. 지식을 단순히 이렇게 축적을 해서 손으로 쓰고 뭐 익히고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요즘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란 우리가 이제 어, 기계가 발견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도구화해서 검색을 하는 시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 모바일 아예 이제 손에 들고 검색하는 시대로 쭉 가다가 어, 2022년 12월 1일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AI를 이렇게 이제 또 내놓았죠.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쭉 시대적 기술 발전이 결국은 이제 그러한 물질들이 이 새로운 도구들을 이렇게 창출함으로써 첨단 사회 환경이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이 첨단화되니까 거기에 적응을 이제 해야 될 인류의 과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신인류라는 뭐 핵개인도 나왔고 요즘에 그런 책도 있고 그래서 핵개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 특히 청소년들이 더 적응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이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역으로 챗 GPT가 생성형 AI여서 이게 이제 범용 AI로 계속 가고 있죠. 범용 AI라는 것은 인간과 같이 완전한 이제 그 기계를 구현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는 질문, 말로써 언어 동물이기 때문에 질문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이렇게 전환해 가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인간의 뭐 생각하는 기능까지도 기계에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러한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러한 물질이 기술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술의 발전의 측면이고 인간의 편리성을 창조하는 편리성을 위해서 도구를 창조하는 그러한 걸로 봐서
문화와 문명의 시대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죠. 사회라는 것은 이 어떤 인간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동하는 어떤 체계인데, 그것을 개인들의 집합체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어떤 태초의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집단들의 결합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큰 이제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는 인간들이 이 어떤 자기네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안위를 위한 것은 스스로도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지켜야지만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덜 나게 되죠. 그래서 신호를 잘 지키고, 그 신호는 결국은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이 규범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윤리로 되는 거죠. 윤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인간의 사회에서 살기 위한 어떤 도덕적인 것이죠. 약속된 도덕을 이제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은 좀 더 규범적인 것이고요. 윤리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이제 테두리, 틀, 이런 태도, 이런 걸 이제 윤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들, 모든 이러한 규칙과 규범, 윤리들을 우리가 제도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들은 거의 다 제도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제도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제도냐,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더 큰 인간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의미는, 어, 어떤 사람은 제도가 뭐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제도론적 사고를 하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도가 더 큰 사랑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규칙이고 규범이고 윤리지만, 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죠. 대체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관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자연, 사회 등에 대해서 지니는 지식, 신념, 가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인간은 언어의 존재고, 그 언어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관념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의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고요, 가치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이 관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가 어떨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영역으로도 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 체계가 사상화되면 그 이데올로기, 이념의 논리들이 돼서 서로 대립과 갈등을 또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 문화 아주 순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역기능도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 문화 레퍼토리 분류에 따른 문화의 7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쭉 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7가지 정도로 나눠본 것이죠. 기술은 아까 보았듯이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며 발명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문명의 파괴와 집단의 비합리적 지배에 기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명이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것들은 특허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자폭탄 잘 이해가 되죠?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원자폭탄을 제조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생성형 AI를 출시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유토피아로 갈 거냐, 디스토피아로 갈 거냐는 상당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인인 인간 외에 법인이라는 법이 부여한 인격이라는 법인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했다가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늘어난 팔다리 몸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의 영역들을 넓혔죠. 인류의 영역들을. 그러다가 이제 뇌까지 인간의 뇌를 건떠서 AI라는 이제 그 생성형 그것도 계속 이제 본인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배워가는 이러한 이제 AI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 선보임으로써 이게 계속 발전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그게 로봇과 접목이 되면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지능, 초지능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인간이 결국 종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동안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섰다면 그러면 인간의 사고 능력보다 더 우위에서는 AI가 창출됨으로써 인간이 결국은 종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거기에 대한 뭐 대응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초지능이 AI가 점거했다면 이 인간은 초지성적인 존재로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래서 유토피아를 스스로 만들어가자 이제 이런 논의도 있어요. 문화를 구성하는 게 언어라고 했죠. 사람들은 가치를 반영하고 계층 언어도 있고 사투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문화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문화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축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다른 동물과의 차별성. 다른 동물도 문화가 있느냐,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급하다. 약간 기초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뭔가 문화라는 것을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후세에 전달해서 그 후세가 계속 그 축적해 간다. 이게 이제 상당한 인간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상징도 인간은 발달이 되어 있다.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대상물이나 몸짓, 소리, 색깔, 디자인들을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문화를 구성하고 매개하는 일종의 연결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상징 체계가 인간은 발달되어 있다. 패션이나 은어나 속어를 쓰기도 하고, 젊은 청소년들은 힙합 댄스 같은 것에 아주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예술적 동물이기도 하죠. 이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것이 예술 행위를 통해서 문화가 창조되기도 하죠. 남미는 탱고, 미국은 힙합, 한국은 아리랑, 조선은 문인화 이런 것들이 다 예술적 창조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도 그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면 AI가 만든 예술과 인간이 만든 예술은 떻게 다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취급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창조적 활동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문화라는 것은 이제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신념이나 감정 체계를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선호 좋고 나쁨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가치는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부장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상당한 시대, 조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완전히 이게 쪽에 그걸 극복하지는 못한 영역도 있죠. 이런 이제 어떤 가치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한 문화를 이루고 있죠. 어떤 집단의 문화까지 되죠. 가치가 어떤 집단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규범화해 놓은 것을 이제 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합당한, 타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가치다. 그렇다면 그 정의라고, 우리가 정의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러한 어떤 정의도 일종의 이제 정의론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 규범 체계이기도 하죠. 문화라는 건 아까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서로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여기서 규범이라는 건 단순히 법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도덕관념, 습관, 우리가 이제 관행, 그것이 관습법이라고 나오면 법이 인정하는 그 관습법, 이런 우리는 규범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규범을 따르면 이제 사회생활이 순탄하지만 위반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그것이 문화라는 거죠. 그런 규범 체계도 다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념의 논리를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이것은 이념은 일종의 신념 체계로서 굳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 신념을 개인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전 세계관을 이루는 그리고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태도,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신념 체계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문화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20세기에서 우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상당히 대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냉전의 시대로도 갔죠. 그러면서 두 체제가 상당히 이제 대립을 하다가,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문화가 있을 거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문화가 있을 텐데, 그 두 세력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냉전 체제를 가지고 대립해 오다가 결국은 1990년대에 동독이 해체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체제,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가 상당히 해체되는 그러한 이제 그 국면을 이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IMF나 이런 이제 사회주의, 특히 동구권의 몰락을 우리가 이제 IMF나 세계은행들이 차관을 불려주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제도, 아까 얘기했던 규범 체계도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들이 있고 그러한 개념들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 제도가 하나의 또 우리의 법 체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와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구별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은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게 개념정이 될 수 있고 문화의 구성, 문화를 과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